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받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대만이 상호 공고한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기로 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 대사가 단교 42년 만에 대만을 방문하면서 양측의 정치, 군사적 협력 관계가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지역 경제는 코로나19 영향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업 등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였고 주택 매매 가격은 모든 권역에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반도체 품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셧다운 사태가 현대차와 기아 전 공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1공장은 비상회의를 열고 다음 주 휴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매각 가격이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전 후보가 SK텔레콤, 이마트, 롯데쇼핑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로 좁혀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실사 등을 거쳐 5월에서 6월로 예상되는 본입찰에서 최종 인수가를 제시하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살펴보시면서 마진콜, 블록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 아르케고스가 유동성 압박에 직면하면서 돈을 빌려준 IB 투자 회사들이 일제히 폭락을 하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300억 달러의 대규모 블록딜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된 만큼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아침부터 있었는데요. 현재 시각에는 양시장 1%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양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 마감 때까지 이어질지 잘 지켜봐야 되고요. 또 이번 이 내용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셔서 이어서 종목 상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객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수급 주체들 모두 양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KB금융, 기아차, 삼성전자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 비덴트, 인트론바이오 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전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삼강 M&T, LNF, 덕산 네오룩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 이렇게 포인트 짚어보니까요. 좀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시총 상위주 반등에 따른 지수 강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이 미국 헤지펀드 블록딜 관련 이슈가 전일 미국 증시에도 좀 소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우려감보다는 그 우려감 이후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런 점에서 2차 전지, 자동차, 금융업종 등 시총 상위주들의 반등이 오늘 우리 시장 지수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게코스 캐피털 마진콜 여파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실적, 저가 매수, 그리고 정치 테마 등에 관심을 갖는 모습 등이 포착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금융주의 강세 요인, 잘 아시다시피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7%를 상향 돌파하는 점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주요 금융 지주사들이 KB금융 같은 경우 배당 성향 30%라든가 중간 배당 실시, 신한지주 역시도 분기 배당 관련의 그 내용을 정관에 추가했다라는 요인 등이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2차 전지, 자동차 업종의 강세
경에는 애플카 관련 기대감과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측면이 동반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간 2차 전지 관련주 아무래도 여러 우려감 등의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LG전자가 이 마그나와의 이 전기차 부품 합작 법인이 애플카 관련해서 적극적인 이런 생산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점 등이 부각이 되면서 LG전자의 주가 강세를 비롯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는 모습 등이 오늘 시장 내에서 눈에 띄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요인 등이 반영되면서 오늘 시장 내에서는 KB금융, SK이노베이션, 기아차, 만도, LG전자 등에 대한 주가 강세가 부각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좀 많아 보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황을 브리핑해 드리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현재 1.09% 상승한 3,06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3포인트 상승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0.34% 상승한 95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포인트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3,746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1,549억 원 매수. 개인은 5,42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 108억 원 매수, 외국인이 14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4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LG전자, 쿠팡 관련주, 풍력주, 자동차 부품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오늘도 해운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승하는 LG전자 관련주, LG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마그나의 CEO 애플카 생산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전자 관련주들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특히 LG전자 현재 7.12% 상승한 1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현재 4%의 강세, LG디스플레이 1.82%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특히 LG이노텍 2%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에 주목한다는 리포트 나오면서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이 쿠팡의 일본 서비스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오랜만에 쿠팡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KTH만 홀로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코리아센터 3%의 강세, 동방 4%, KCTC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풍력주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뉴욕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풍력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CS윈드 1.47% 상승한 7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효성 3.47%의 강세, CS베어링 0.63% 상승한 3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트전공 현재 17.41% 상승한 97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보고서 제출을 지연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현재 강세 보이고요. 또 서현 현재 보겠습니다. 1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22,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서현은 사회이사가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 정치 테마주로 거론이 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만도는 현재 3.87% 상승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해운주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수혜주 운하에 자초됐던 에버기브노 인양이 성공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이슈 소멸에 더 하락세 나타냅니다. HMM 현재 7.59% 하락한 2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펜오션 2%, 대한해운 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방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29.93% 상승한 3,755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즘은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방의 사회이사가 윤 전 총장과 연수원 선후배 사이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상한가 계속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에 이렇게 우방국들이 묶이게 되면서 신냉전 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헤드라인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미국이 단교 42년 만에 또 대만을 방문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도 궁금하고 악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중국 시장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거든요. 네. 한번 좀 짚어주시죠. 싸움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누군가 하나가 무너져야지만 끝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이게 둘이 계속해서 좀 치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과거에는 좁게 중국이 어느 정도 좀 미국이 압박을 하면 조금 이렇게 뒤로 좀 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중국이 모두 다 이제 얼마든지 다른 나라하고 경제적으로 경쟁을 했어도 상당히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하루의 그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이게 좀 영향을 좀 안 받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일단은 계속해서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불신은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국이 오늘 이제 상승을 좀 아침부터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상해 같은 경우 0.62% 오후장 시작되면서 더욱더 지금 좋은 흐름이고, 심천 같은 경우도 0.7%까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쪽에서 발생했던 이제 아케고스의 이제 마진콜 영향이 조금 받을 것으로 좀 생각했는데 받지 않았듯이 이제 중국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마진콜의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고,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오히려 중국 시장에는 오늘은 더욱더 좋게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상당히 또 큰 액수잖아요. 3조 달러가 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불씨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오늘 이제 중국에서 중국 위에 이제 최고 결정 기구가 의사 결정 기구 쪽에서 홍콩 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안을 안장일치로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홍콩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또 신장에 대한 또 이야기도 좀 할 거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런 잡음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 그동안에 중국이 낮은 제품 가격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디스플레이에 원인을 좀 제공한 그런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제 글로벌 물가를 좀 끌어올리기 좀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가 또 한번 이 물가에 대한 부분에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을 국내 쪽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끌어들면은 당연히 국내 쪽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국내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 좀 투자하신 거 좀 참고 되겠다. 중국도 당연히 같이 또 우리의 식품 관련된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6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예정이에요. 중국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상하이에 설립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등록지 같은 경우는 중국 우한시로 좀 등록될 것으로. 일단은 중국 쪽에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중국 쪽으로 좀 모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거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또 미국과도 같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중국의 지금 단계적으로 목표가 2030년 또는 2060년, 그래서 2060년이 되면 탄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중립으로 해서 감소가 되는 제로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2060년이면은 상당히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살아 있을지는 좀 모를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 계획이 그로 잡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지난번에 이게 상해 이제 지수로 이제 기준을 좀 보면은 지난번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추세를 좀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추세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좀 이탈했다라고 좀 말씀드렸지만 또 이평선으로도 추세가 좀 이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시장도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이 기업들의 이 실적들을 좀 보면은 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업체가 어디서냐, 미국에서의 업체가 그게 이제 수출을 한 거거든요. 국내가 아니라 미국 회사가 이제 수출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중국 기업들이 보면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적이 나온 종목들도 좀 여러분께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장에는 아직까지 잡음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들 잘 선별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 또 수익률 잘 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44.2%나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폭스콘 산업인터넷도 수익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언급 좀 해주세요. 네, 하교선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10.05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10.160 이하를 돌파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2015년도에 만들었던 12.565 이하까지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월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동반으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 보시면 몇 년도가 2018년도에 이 가격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최종 목표는 2015년 6월에 이 달성했던 이 목표가까지 우리가 한번 높게 한번 잡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스콘 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폭스콘 여러분도 아시죠? 대만 이제 업체인데 이제 중국 상해에다가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이런 말 저런 말만 안 했어요. 뭐 나가겠다라는 말 있다가 또 뭐 다시 또 중국에 또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게 다른 국가를 가더라도 뭐 중국 시장만큼의 노동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폭스콘 산업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렸었고, 이게 나중에 된다 하면 애플카하고도 또 연결해서도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스콘 산업 인터넷, 왜냐하면 애플 쪽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여기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잘 나고 있지만 아직 목표가까지는 더 남은 상황이니까요. 잘 들고 가지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하문국제공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또 전 세계적으로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다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하문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1983년에 이제 설립이 좀 됐고, 하문시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문국제공항이라고 좀 명칭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코드 번호는 600897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 좀 A주가 좀 되는 그 부분이고,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공항 터미널의 이제 운영이라든가 임대, 우리도 뭐 인천 국제공항 가면은 터미널 내 뭐 이런 임대라든가 운영한 그런 부분이 있듯이 똑같이 그렇게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상업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 관리, 그다음에 뭐 부동산 쪽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쪽도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물 사업이라든가 뭐 주차 사업 등을 좀 하면서 골고루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 나왔었어요. 지난달이죠. 이게 3월 달인데 2월 달에 이 함국제공항 쪽에서의 그 운수 생산 상황이 나왔었는데, 비행기 횟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150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게 지난해죠. 대비해서 70%좀 증가를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여기에 몰도량 같은 경우도 82.77만 그래서 전월 동월 비해서 121.14% 좀 증가를 하면서 여객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편물이라든가 화물 같은 경우도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88.06% 지금 증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공항 쪽이 지난해 좋지 않았던 게 이제는 올해 와서는 계속해서 빠르게 좀 회복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당국 쪽에서도 이 민간 항공기 업계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간 여객 수를 연인원에서 한 20억 명 이상으로 좀 목표를 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항 같은 경우는 30개 이상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공항 허브라든가 물류체인 구축, 그다음에 세계급에 되는 메이저급이 되는 공항 건설이라든가 뭐 공항 스마트화 건설에 대한 목표면서 중국 정부 당국 자체에서 이 공항 쪽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뭐 투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백신 여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활성화 된다고 하면은 또 공항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또 어떻게 되면 분배가 되겠고 또 관련된 이 산업도 좀 상당히 좀 좋아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회사의 재무 좀 봤을 때 연간적으로 좀 보면은 자 지난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조금 감소를 2019년도에 뭐 2020년도에 보시면은 19년도에 감소를 했는데 2021년도에 회복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완전히 그 이상을 역대 2015년도 때보다도 매출이 훨씬 더 좀 증가를 하는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재무적인 안정성 면에서도 보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뭐 20%대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계속 꾸준하게 좀 유지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배당금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18.30 이한 그리고 19 이한 그다음에 손절은 17.87 이한으로 잡고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함흥국제공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챙겨보시고 꼭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 도너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또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누적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11.7%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종목들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수익 내줬었고요. 다음 종목들은 덱스터가 15.9%, 오스템 0.9%,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수익 내줬었고요. 목표가 달성하거나 포트 제외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SM라이프 디자인이 8.4%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TS 인베스트먼트가 목표가 달성한 것은 물론 24.2%나 크게 수익을 내줬었죠. 다음 보시면 우성사료가 16.6% 수익 내줬고요. IHQ가 12.5% 수익 내면서 포트선 제외가 됐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5.5% 손실 났고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5종목 담겨 있는 가운데 토비스가 0.1%, 보성파워텍이 오늘 급등했다가 지금은 2% 수익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5종목 담겨 있는데요. 한 종목씩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뭐 시장이 예상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눌림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고 미증시도 뭐 한국 증시가 선행한다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살짝 눌린 부분이 아무래도 뭐 한국 증시 그대로 선행했던 부분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 잘 해주고 62평선 저항 돌파해주고 전고점 지금 해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미 증시도 아마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내일은 이 저항권을 돌파해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어제처럼 살짝 눌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디포스트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시가부터 상승 출발시켜서 저점은 전일 저점을 이제 지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트렌드를 보게 되면 뭐 분봉상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거래량 터졌던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안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눌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일쯤 해서 5일선 위로 상승 출발해주는 흐름이 하나 만들어진다 하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변곡점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데 엠브레인입니다. 자, 선거 관련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8,500원대의 저항 구간을 이렇게 이제 좀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 전환이 쉽게 일어나지를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점 저항은 이제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저점을 이렇게 이제 한 차례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셨다가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령제약이 지금 오늘부터는 조금 올려서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 위치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요 구간에서 지금 보면 어제 저점 아직 이탈하고 있는 흐름은 아니지만 좀 모습이 조금 안 좋아졌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이 추세대 하단 부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 없다 하면 여전히 매수 관점이고요. 손절가 이탈 시에는 일단 작전상 후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300원이 손절가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가격대까지는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섹터 전체적으로 흐름이 또 시원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두시고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비스입니다. 토비스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온 날 금요일 날 제가 소개를 종가에 해드렸고 저점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양봉이 잘 나와줬는데요. 오늘 시가부터 또 하락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조금 어제보다는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봉상 보게 되면 파동이 이제 이렇게 크게 나오고 나서 이 폭이 이제 상승폭, 이제 조정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조정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 생각에는 뭐 딱히 한 7,900원 정도를 지켜준다고 하면 이 종목은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격 부근이니까 이 가격 이하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담아보시면 저평가된 종목이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실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저께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보성파워텍인데 오늘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시세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좀 뭐 의미 없이 이렇게 움직였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뭐 누군가의 주문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지금 흐름은 뭐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오늘 시가는 상승 출발을 해줬고 그리고 양봉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상황에서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좀 살짝 나왔는데 윗골이 굉장히 깔끔하게 빠졌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뭐 많은 매물대에 물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 하면 그대로 보유 관점으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도 좋고 또 도너 리포트에 잠긴 종목들도
살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좀 더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게 많은데 먼저 네.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우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 뭐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조정도 많이 받았었고 변동성도 컸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된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특히 국채 수익률이 한 지난 목금 거기다가 어제 주초 거래 월요일 날도 미국에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서 10년물이 다시 1.7%를 올라섰음에도 또 이렇게 초반에 좀 밀리던 장이 뉴욕 장이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 강하다는 것이죠. 강한데 재밌는 거는 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 흔히 왜 시황에서 좀 막 흥분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아, 사상 최고치 경신, 자고 나니까 사상 최고치 경신. 근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조용하죠. 조용하죠. 네. 참 묘합니다.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지금 채 3월이 다 끝나기도 전에 8.38%.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재밌는 거는 다우가 사상 최고치, S&P 500도 그러고 이런 와중에 우리 주변에서는 주식 때문에 힘들어 이 소리를 많이 듣는 이 역설적인 이제 종목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작년 저점 이후에 처음에 올라갈 때 기울기, 그 다음 기울기 좀 이렇게 완만한데 지금 이쪽은 향후 이제 이선, 실선으로 꺼진 부분이 하나의 추세선으로 밀릴 때마다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레벨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래요. 나스닥은 심플합니다. 지금 선이. 이번에 다우보다 조금 더 밀려서 다우는 60일선이었으면 나스닥은 120일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21선하고 지금 현재 작년 팬데믹 이후 이번 장에서 이번 장은 한 꼭지 대비 한 12% 정도 빠졌으니까 사실 나스닥에서는 약세장 한번 살짝 발을 담갔다 왔다 할 수 있죠. 지금 연초 작년 말 대비는 1.3%, 나스닥이 제일 부진합니다. 오르긴 올라도. 자, 나스닥은 이렇게 보시죠. 요 안에 이제 캔들 한 서너 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대충 이번 주 주말 뭐 고용지표가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 다시 깨지면은 아직 조정이 안 끝난 거고 우상향하는 이 선,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이 검은색 선 이거 열면은 그래 또 뭐 전고점 한번 트라이 해보자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거 국채 수익률 이렇게 크게 돌았고 급하게 올랐고 물론 여기는 국채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앞으로 국채 가격 많이 빠질 것이라는데 근거한 투기적인 움직임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 최근 한 사흘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가운데 그러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 오른다고 해서 뭐 기계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하는 그런 단계는 좀 지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결국 나스닥에서 드렸던 그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봤을 때 요 며칠 내로 아마 두 개의 선 중에 어느 쪽을 열고 가는지가 결정날 것 같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캡처는 못 해왔습니다만 제로 엣지를 오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기사가 나오네요. 바이백, 자사주 매입. 이게 뭐 2018년, 2019년 이럴 때도 많았지만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조금 주춤하더니 지금 저 엄청나게 지금 자사주 매입이 규모가 커졌다는 그 그래프가 눈에 들어오던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가 그 힘에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룰 그 알키고스하고 연관시켜서도 본다면은 미국 주식 하면서 아무 주식 할 게 아니고 그나마 좀 우량주라 할 만한 것들만
손대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좀 살펴볼까 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앞에서도 살짝 다루긴 했는데 이 블록딜의 영향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왔는데 예. 지금 국내 증시는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가장 좀 좋네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좀 횡보하는 모습, 네. 박스권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상승으로 재개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흐름은 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같이 모처럼 순매수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런 가운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법 그거 했습니다만 이렇게 차트를 펼쳐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미진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코스피 일간이죠. 한 1시간 전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막 뭉쳐서 있다가 61선을 제가 조금 굵게 표시했죠. 요걸 다시 올라설까 말까를 이제 가늠하는. 근데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거래량 지표를 보면은 요즘 워낙 거래가 급감했다는 게 좀 보이고 그러나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제로를 하회하기 전에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요거는 뭐 다시 한번 위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시장의 기운이 느껴지고 RSI도 뭐 중립적인데 코스닥도 보시면 진짜 이 60일 이평선에 완전 붙어 다니죠, 지금. 네. 코스닥 끝부분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거래는 조금 부진한 상황. 그러니 이때 뭐죠? 거래가 빵 터졌던 이 무렵 2월 중순, 하순 이 무렵에 보니까 한번 여기서 선수들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저는 막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걸 봤을 때 주간 차트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작년 팬데믹 저점 이후에 이 올라오는데 작년 여름에 10월 말까지 이 지지부진했던 이 조정 장세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된 부분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바짝 당겨서 1월 11일까지 한번 확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흐름, 이 두 개 다 흔히 말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쭉 꼭지 찍고 끝났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경기가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져서 아직도 들어올 돈은 많았어 뭐 등등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위클리 같은 데서 MACD나 RSI 보면 이제 막 매도 신호가 나오고 과매수에서 꺾이고 이런 양상입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이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은 불안한데 우선 여기서 20주 이평선 빨간색 선이 너무 꼿꼿해요. 네. 그죠? 꼿꼿하게 올라오면서 저기쯤 가면 또 잘 안 빠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혹시 좀 남아있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여기서 흔히 말하는 1파 그리고 여름부터 10월 말까지 2파 옆으로 기는 조정 그리고 이번에 3파가 3266에서 지금 그리고 나서 조정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파동쟁이들은 또 그런 얘기해요. 그놈의 5파는 원래 없어도 되는 파동인데. 그놈의 5파는 없어도 되는 파동인데 막 미련 때문에 하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 상황이 온다면은 다시 한번 오늘 방송했던 걸 그때 한번 상기해 볼 필요는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여기 1월, 2월, 3월 월간 차트로 보면은 캔들이 좀 심란하죠. 윗꼬리가 쑥쑥 달리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한번 2018년 2월 자꾸 말씀드리죠. 전 세계 증시가 펀더멘털리는 그때 한계였어요. 그때 훅 꺾였고 그 이후로 우리는 이러다가 겨우 올라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 고점을 일찌감치 올라서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의 힘이 컸고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어쨌거나 여기서 한번 그동안 낙폭에 한번 피보나치를 끄보니 1.618배가 왠지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 가야 제대로 꺾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러플리 한 3,310에서 20 사이. 보수적으로 보면 3,300은 그래도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적어도 빠지려면은 단숨에 빠지는 것보다 이런 식의 어떤 RSI 보세요.
더 올라가고 하는 와중에 RSI가 이렇게 왱왱거리는 가운데 고점이 낮아지고 왱왱왱 올라가는 가운데 고점이 낮아지고 이런 게 있어야 제대로 한번 조정다운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바로 꺾이겠어? 한번 여기서 다이버전스 비슷한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기까지는 한번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 그러면은 지금 대충 어제 정도 레벨에서는 한 10% 남았는데 와 이거 보고 예를 들어 지수 선물 가지고 선물 하시는 분들 한 10% 남았다는 얘기인데 투자해야죠. 투자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야 10%는 그냥 까치 줘라. 까치밥 줘라. 네. 그 괜히 그 남아 있는 그 홍시까지 다 먹으려고 그 휘청 얄창얄창거리는 그 나뭇가지까지 올라가서 하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고 네. 설령 그거까지 먹으려고 하다 보면 그 잘못하면 똥 묻어 있다. 네. 그냥 10% 남은 10%는 까치밥 주는 게 건강에 좋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3,3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보는 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꼭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블록딜 이야기인데 네. 장중에도 블록딜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돼가지고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도 했었고 또 관련 인물이 한국인이 또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이제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를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핵심적인 거는 B2입니다. B2. 네. 여기서 B2가 나오는군요. 네. B2가 나오고 공매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요. 네. 네. 그 두 개의 키워드인데 우선 기사의 흐름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 관련된 주식들이 그 블록딜로 체결됐다는 그 주식들, 그 종목들이 그렇게 지수에 막 영향을 미치는 대형주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 작전하기 좋은 주. 그냥 유동성이 적으니까 조금만 땡기면 확 올라오는 거.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게 막 빠지다가 이제 강제 청산. 이제 마진콜을 갖다가 이렇게 납입을 못했을 때 그냥 강제로 포지션 청산하는 그 메커니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실 테고. 이제 월스트저널 같은 경우에 What is Archegos? 알케고스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시장을 그렇게 흔들었지? 어떻게 흔들어낸 건지? 이런 얘기죠. 파이낸스 타임스 같은 경우는 알케고스가 결국은 월가에다가 하드 퀘스천을 갖다가 남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좀 심각한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갖다가 퀘스천을 남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이제 그 문제에 알케고스라고 하는 남의 돈까지도 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진 바로는 자신의 개인 재산 굴리는 알케고스 매니지먼트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죠 일종의 여기고 이제 파생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한 5배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투자 금액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을 투자해서 네. 어떤 종목에 몰빵을 질렀다가 반토막 나면 5천만 원 손해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5배 레버리지를 쓴다. 예를 들어서 5억을 갖다 투자한 거예요. 네. 빌려서 5억을 투자하는데 그게 만약에 반토막이 나면은 2억 5천입니다. 내 돈 1억이었고 네. 갖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콜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거 채워줄 그게 없으면 너 들고 있는 거 빨리 청산하겠어 팔아서라도 이런 메커니즘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월가의 보도를 보면은 뭐 이 알케고스의 전체적인 자산 규모가 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달러면 10조가 넘는 거죠. 그 정도가 되는데 한 5배 정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노무라,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 이런 데서 이제 신용을 낸 거겠죠. 그런 상황이고 조금은 더 우려되는 거는 그겁니다. 진짜 원금을 갖다가 그만큼 해서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차익만 갖고 결정하자. 마치 NDF처럼. 원달러 시장에서 NDF처럼 달러원 시장에서 네. 100만 불을 사는 만큼 10매달 갖다가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계약만 하는 거에 서로 우리 한 달 후를 두고 베팅을 하자.
지금 얼마에 나는 사고 너는 팔았어. 한 달 후에 가서 그 시세 차익만큼만 정산하자. 이게 non-deliverable forward잖아요. 네. 원금을 갖다가 딜리버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차익만 갖고 하자. 그런 상황의 어떤 거래일 의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확 올라갈 때는 대박을 나는데 거꾸로 될 경우에는 근데 이게 아마 노출됐겠죠. 이제 노출되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아콤 CBS 같은 이제 여기는 CBS 방송국 알잖아요. 네. 그 관련 회사인데 CNBC에서 가져온 차트인데 금년 들어서만 100불 육박하던 게 지금 50불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반토막이죠. 또 이 차트도 굉장히 이 종목도 굉장히 언급됩니다.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우리 무슨 멜론 비슷한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갔다가 완전만 메가폰탑 나오더니 이날부터 해서 빠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갖고 또 이제 월가의 시티 같은 데는 야 이거는 저가 매수 기회야 이렇게 또 부추깁니다. 펀드 그런가요? 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펀더멘털 달라진 게 없어 이 종목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어요. 반문하고 싶어지는 게 이때 쭉 올라간 건 이 회사의 무슨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올라갔냐. 그런 거죠. 네. 자, 그 말은 결국 이 외에 또 뭐 디스커버리 같은 종목들도 한번 바로 앱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또 반토막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미중 간에 무슨 뭐 갈등이 있고 빅테크주들 IT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제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막 나온다는 우선 재료 측면에서의 조금 빠질 요인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 살벌한 여기 돈 놓고 돈 먹기 판에 이 패가 노출됐다고 한다면은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래? 너 돈도 없이 그거 한 대여섯 배씩 해가지고 지금 이걸 끌어올렸니? 그럼 우리가 한번 밀어볼게. 너 그럼 어떡할래? 네. 이런 어떤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갖다가 도저히 더 마진콜을 채울 만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위 말하는 시장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월가에서 자꾸 이것이 회자되고 무슨 파이낸스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까지 연일 기사가 나오는 거는 뭐가 겁이 나서 이런가 하면은 그거죠. 여기뿐일까? 아, 다른 곳도 분명히 이런 곳이 작년 있을 것이다. 이후에 네. 그 막 치고 올라왔던 여러 가지 차트를 종목들이 보면 있죠. 엄청난 네. 그인데 과연 이 알케고스라고 하는 이 개인 재산 굴리는 이 헤지펀드만 했을까? 만약 딴 데도 그런 게 있었다면은 또 불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이제 좀 조심할 것 같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규제 당국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데 이런 이제 약간 찜찜함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테슬라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많이 상승을 하기도 네. 했었고 또 국내 투자자들도 이렇게 보면서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또 주가가 오르지 않는 날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거 보시죠. 최근에 폴크스바겐하고 테슬라하고 차이 최근 1년 동안에 딱 느낌이 오죠. 테슬라는 일찌감치 고점 찍고 꺾이는 와중에 요새 이제 폭스바겐, GM, 포드 뭐 이런 애들이 막 올라갑니다. 네. 여기도 다 전기차 하겠다는 거죠. 간략하게. 그러면 이번 파동, 작년 11월 이후 이 파동에 대해서는 조정 받을 만큼 받았네. 네. 됐네. 그러면 가자. 가능한 시나리오. 그러다 우리 돈 누나는 뭐 계속 2025년 3,000불 간다고 참 해맑아요. 요즘 너무 좋을 것 같아. 행복하고. 찾는 사람도 많고. 근데 다르게 한번 볼까요? 지금 얘도 지금 뭐 5주하고 20주가 막 이렇게 뭉쳐있는데 이렇게 피부나치 이렇게 끄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개별 종목에다 파동을 재는 거는 좀 되는 거는 위험합니다만 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조정받는다면 1차적으로 38.2% 조정받고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한 50%나 61.8% 가야 이거 조정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두 가지 시각이 다 가능합니다. 예.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에 며칠 내로 위가 열릴까 아래로 다시 꺼질까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함께해 주시니까요.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자 내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